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엄마가 운영하던 가게를 이어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외할머니가 엄마에게 같이 가게를 운영해보자고 제안을 했고 딱히 다른 방도가 없었으니 그때부터 같이 가게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외할머니 음식 솜씨가 좋다 보니 가게는 문을 연 지 몇 달 만에 문전성시를 이루게 됐다네요. 두 분이 선택한 음식은 생선 조림 전문점이었는데 아무래도 외할머니가 바닷가 마을에서 자랐다 보니 생선 요리만큼은 자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런 외할머니 비법을 전수받아서 제 대학 뒷바라지까지 다 하시고 노후 준비까지 다 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2년 정도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엄마가 불러서 가게로 갔더니 제 눈치를 살피며 말을 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요즘 들어 외할머니도 힘에 부치시는 건가? 하루가 다르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살도 많이 빠지셨고 말이야. 저번에는 일하다가 어지럼증이 있는 것인지 휘청휘청 하시더라니까. 정말?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도 병원 모시고 다녀와 봤는데 딱히 어디 아프신 건 아닌데 이제는 연세도 있고 하시다 보니까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지 뭐. 이 엄마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시면서 사셨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 엄마 얼굴에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외할아버지의 전 재산을 털어서 가게를 차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그랬으니 온 가족이 가게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요. 외삼촌 외숙모도 좋은 분들로 외할아버지가 엄마에게 가게를 차려주겠다고 했을 때 진심으로 응원해줬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가게는 성공을 했고 엄마는 돈을 벌어서 외삼촌 살림에 많은 보탬이 되어주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외삼촌과 외숙모를 가게로 모시고 말을 했거든요. 오빠랑 언니 덕분에 이만큼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거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사할 때 보태세요. 고모, 우리 둘이 맞벌이해서 먹고 살만 하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언니랑 오빠가 우리 도와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저도 이제는 먹고 살 만큼 되니까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이사 갈 때 이거 보태서 이사 가세요. 아유, 됐어요.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언니가 착각하나 본데 이건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드리는 돈이에요. 저는 그냥 전달만 하는 것 뿐이고요. 엄마가 외숙모 손에 수표가 들어있는 봉투를 쥐어드리자 옆에 앉아있던 외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그냥 넣어둬라. 우리가 사위복은 없어도 며느리복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한 게 없긴 왜 없어. 다른 집 보면 어떻게든 부모 재산 못 가져가서 안달이 났다는데 우리 며느리는 시누이를 불쌍히 여겨서 다 양보했잖니. 네가 맘 써준 거 절대 잊지 않으마. 어느새 할머니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는데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된 딸을 지켜보며 할아버지 할머니 심정이 어땠을지 감히 짐작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할아버지가 엄마에게 가게를 내어주겠다고 말을 했지만 외삼촌 외숙모 두 분이 흔쾌히 찬성을 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엄마는 열심히 모은 돈을 외삼촌 외숙모에게 전했고 가족들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한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도 그런 가족들이 있었기에 저도 바르게 잘 자랐던 것 같네요. 그 뒤에도 할머니와 엄마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저 또한 대학을 다니는 내내 가게에서 일을 도왔지만 회사에 출근을 한 뒤로는 주말에 잠깐씩만 가게 일을 도울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할머니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일하시는데 힘이 많이 부치는 듯해 보였습니다. 결국 그날 엄마가 저를 앉혀놓고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몇 년 전 네 외할아버지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드리고 난 뒤 내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외할머니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고 싶구나.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하라는 말도 있잖니. 그렇지. 이제는 두 분도 좀 쉬실 때가 되긴 했어. 그래서 말인데 이제는 네가 이 가게를 물려받는 게 어떻겠니? 내가? 근데 난 요리할 줄도 모르는데. 그거야 이제부터 서서히 배우면 되는 거지. 내가 괜히 이런 말 꺼내는 게 아니라 너도 알다시피 지금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는 거에 비하면 여기서 장사하는 게 훨씬 수익이 괜찮을 거야. 이 상가도 우리 거라 가게세를 낼 필요도 없고 말이야. 적성에 안 맞는 회사에서 그렇게 애쓰지 말고 차라리 지금부터 여기서 일 배워서 네가 운영해보라 그 말이야.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줄 건데 이보다 좋은 기회가 어딨겠어. 라며 엄마가 저를 설득했습니다. 매달 발생하는 가게 매출을 이미 알고 있었던지라 제 마음도 약간의 동요가 있는 듯 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꾸역꾸역 회사를 다니긴 했지만 적성에 맞지도 않았기에 더욱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나 싶었어요. 특히나 회사 선배 말 때문에 더욱 동요가 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느 날 회사 선배랑 술을 마시던 중 선배가 말했거든요. 동훈이 니네 어머님이 식당 운영하신다고 했지? 네, 생선조림 가게 운영하고 계세요. 거기 매출은 어때? 혹시 매출이 어느 정도인 줄은 알고 있는 거야? 자세히는 모르지만 꽤 많이 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는 이미 노후 준비까지 다 해놓으셨다고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완전 대박이네. 진짜 부럽다. 근데 넌 그 일 배울 생각 안 하고 왜 회사 다니면서 이러고 있는 거야? 선배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빤히 바라봤는데요. 그동안 엄마 식당을 물려받을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건 한참 나중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선배의 말에 제가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있자 선배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께서 운영하는 식당이 새들어 운영하고 계신 건가? 아니요. 우리 상가로 알고 있어요. 뭐? 그런데 지금 이러고 있다고? 나 같았으면 바로 일 배워서 거기서 일한다고 했을걸? 그게 식당 일도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쉬운 게 아닌 걸 누가 몰라. 그렇다고 지금 회사 일은 쉽고? 네? 아, 그런 건 아닌데. 장사는 일한 만큼 돈이나 되지만 회사는 뼈 빠지게 일해봐야 회사 좋은 일만 시키는 거잖아. 저번에 너랑 나랑 야근하고 시간에 근무 결제 올렸더니 팀장이 가든 인상을 쓰면서 잔소리하는 거 봤지. 그때 너랑 나랑 새벽까지 일했는데 그런 건 하나도 고마워지도 않고 달달 볶아내기만 하잖아. 그게 바로 회사인 거야. 난 동훈이 네가 진짜 부럽다. 만약 나한테도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 나는 바로 가서 일 배웠을 거야. 형제 자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외동이라면서. 그럼 이런 기회가 어딨겠어. 내가 볼 땐 이놈의 회사는 영 비전이 없어 보이니까 잘 생각해보라 그 말이야. 선배가 부럽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소리를 종종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서서히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 같았어요. 그날 엄마의 물음에 제가 잠시 넋을 놓고 있자 엄마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물론 네가 하기 싫으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 아니야. 솔직히 회사 일이 적성에 맞지도 않아서 나도 가게 일 배워봐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거든. 정말 그랬단 말이야? 고생하는 건 똑같은데 돈이라도 많이 벌면 좋은 거잖아. 암튼 내가 한번 열심히 배워볼게. 제가 굳은 의지를 보이자 엄마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 뒤 저는 가게에서 열심히 일을 배웠습니다. 가게 일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는 있었지만 처음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사업을 운영하려면 정말 부지런해야 했으니까요. 엄마가 매일 새벽같이 준비를 하신다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그토록 많은 일을 하고 계신 줄은 미처 몰랐는데요. 그때쯤 엄마는 가게에서 아예 손을 뗄 작정으로 제게 세심하고 꼼꼼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장은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야 하는 거야. 그래야 직원들 관리도 되는 거니까 가게에 대해 모든 걸 다 꿰뚫고 있어야 하는 거야. 라는 말을 매일같이 반복하셨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혹독하다고 할 만큼 제게 일을 가르쳤습니다. 덕분에 저는 실력이 일취월장해 갔고요. 어느 날은 할머니께서 감탄을 하셨어요. 난 우리 동훈이가 며칠하고 때려치운다고 할 줄 알았더니만
역시 피는 못 속인다고 말귀를 아주 잘 알아먹네. 그러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알아들어서 나도 놀라고 있다니까. 엄마, 조금 있으면 나랑 편하게 여행 다닐 수 있겠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하와이 모시고 갈라니까. 네 아버지도 살아있었음. 같이 하와이 갔을 텐데 요즘 들어 네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난다. 라며 할머니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두 분에게 빨리 자유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일을 배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년 후 저는 혼자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됐고 엄마가 오며 가며 가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체크를 했는데요. 가게에 나올 때마다 혹시나 손님들이 음식을 남기지는 않는지 유심히 살피는 것은 물론이었고 단골 손님들에게는 음식 맛이 변하지 않았는지 몇 번이나 묻곤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맛은 여전하다는 말에 안심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홀 서빙 직원을 새로 채용하게 됐는데요. 직원이 얼굴도 예쁘고 싹싹해서 손님들도 참 좋아했습니다. 거기다 사장인 제게도 워낙 잘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저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요. 저와 나이도 비슷했던지라 더욱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마음이 가기 시작했고 제가 먼저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도 홀 어머니와 힘들게 살다 보니 쉽게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 같았습니다. 둘이 대화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으니까요. 여자친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문대학을 나왔다고 하는데요. 회사 직원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그만두고 방황하다가 우연히 우리 가게에서 밥을 먹던 중 직원을 뽑는다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여자친구가 제게 말을 했거든요. 그날도 일자리를 못 구해서 엄청 우울한 날이었는데 마침 이 식당 근처를 지나가게 된 거야. 근데 맛있는 생선 절인 냄새가 코를 찌르더라고. 순간 배가 고파져서 밥이나 먹고 가자 하고 들어왔거든. 그러다가 우연히 이 식당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걸 보게 됐는데 처음에는 일자리 구할 때까지만 해야지 싶었거든. 근데 사장인 동훈 씨도 그렇고 여기 직원들끼리 사이가 너무 좋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눌러앉고 말았지 뭐야. 그러게 나도 처음 딱 보는데 왠지 낯설지가 않았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 아니겠어? 진짜 신기한 것 같아. 맞아. 우리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 것 같아. 여자친구가 활짝 웃으며 좋아했습니다. 그런 여자친구가 그저 예뻐 보이기만 했기에 어느 순간부터 저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 더욱 잘 될 것만 같았거든요. 결국 얼마 뒤 엄마에게 사실대로 털어놨습니다. 엄마, 윤희 말이야. 엄마가 보기엔 어때? 직원이 참 싹싹하고 괜찮지. 근데 그건 왜 물어? 사실은 말이야. 엄마 놀라지 마. 놀라지 말긴 뭘 놀라지 마. 니들 사귀고 있다는 말을 하려고 그래? 오?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내가 모르긴 왜 모르겠어. 둘이 가게에서 허구한 날 시시덕거리고 있는데 니들 빼고 가게 사람들 전부 다 알걸? 엄마가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는 모습에 제가 놀라서 다시 물었어요. 진짜? 그럼 다들 알고 있단 말이야? 당연하지. 다들 알고 있었지. 그럼 엄마는 윤희가 며느리감으로 어때?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네가 같이 살 사람인데. 엄마는 너만 좋다고 하면 다 괜찮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럼 엄마는 허락하는 거야? 허락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네가 좋으면 그만이라니까. 라는 엄마 말에 얼마 뒤 여자친구를 할머니와 엄마에게 정식으로 소개했는데요. 여자친구가 워낙 싹싹하다 보니 할머니와 엄마 두 분도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나중에는 여자친구 집에 인사도 다녀온 뒤 외삼촌과 외숙모에게도 인사를 시켰더니 두 분도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양가 상견례를 하고 얼마 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둘이 만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비슷한 게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그저 저의 착각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물론 결혼하고 한동안은 큰 문제 없이 잘 지냈어요. 엄마의 도움으로 신혼여행도
아내가 가자는 곳으로 다녀왔고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3개월이 지나갈 무렵 아내가 눈치를 살피며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내 친구들 보니까 결혼 후에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나는 이제 집에서 쉬면서 임신 준비하면 안 될까? 아, 그래? 하긴 요즘 불임이 많다는 말을 듣긴 했던 것 같아. 맞아. 우리 결혼식에 왔던 친구들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임신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하더래. 그런 거 보다 보니까 나도 걱정이 되고 그렇더라고. 알았어. 그럼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내가 식당에 안 나가면 그 일을 누가 하지? 그야 사람을 다시 뽑으면 되지 뭐.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런데 혹시나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지? 엄마가 왜? 아니, 내가 갑자기 식당 안 나가고 집에서 쉬고 있다고 하면 혹시나 어머니께서 싫어하시지는 않을까 싶어서 그렇지. 무슨 그런 걱정을 하고 그래. 임신 계획 중이라고 하면 오히려 좋아하실걸? 엄마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손주 엄청 바라고 계시거든. 제가 아내를 안심시켰더니 아내도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그 뒤 아내는 임신 준비를 한다면서 집에 눌러 앉았습니다. 여전히 식당 매출이 좋았기에 아내는 돈 걱정 없이 나름 잘 지내는 듯해 보였어요. 어느 날은 집에 들어갔더니 장모님이 집에 와 계셨고 한번 집에 오시면 장모님은 한 달이 넘게 집에 머무르시곤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저도 이해를 했던지라 참고 견디려고 노력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장모님의 잔소리가 늘어만 갔습니다. 우선 퇴근해서 들어가면 장모님이 손으로 코를 막으며 말했어요. 생선 비린내가 아주 진동을 하는구만. 자네 얼른 욕실로 들어가게나. 아, 네. 윤희 너는 얼른 창문 싹 다 열어라. 하긴 생선 비린내가 좀 많이 나긴 하네. 아무리 생선 장사를 한다고 해도 그렇지 무슨 비린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건지 모르겠네. 장모님과 아내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왔고 왠지 모를 서글픈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생선 조림을 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니 어느 정도 몸에 냄새가 벨 수밖에요. 그걸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닐 텐데 저를 보자마자 코부터 틀어막는 장모님 모습에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제가 장모님 생활비까지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더욱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칠 뒤 장모님께 들리지 않도록 아내에게 살짝 말했어요. 여보, 장모님은 언제 가시는 거야? 엄마? 글쎄? 근데 그건 왜 묻는 거야? 내내 가게에서 일하고 퇴근하면 집에서 맘 편히 쉬고 싶은데 장모님이 계셔서 조금 불편하더라고. 며칠 계시는 건 괜찮은데 한 달 내내 계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제가 정말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요. 사실 우리 엄마는 신혼집에 온 게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제 말을 듣던 아내가 바로 서운한 티를 냈습니다. 결혼하기 전엔 마치 친엄마처럼 모실 것 같이 그렇게 말하더니만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물론 나도 잘해드리고 싶긴 한데 당신도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서 한 달가량 머무르다 가신다고 생각하면 당신 기분이 어떻겠어? 내가 말했잖아. 며칠 계신 건 나도 괜찮다고. 근데 한 달 넘게 계시는 건 서로한테 너무 불편한 거잖아. 라며 아내에게 속마음을 털어놨는데요. 물론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았지만 우선은 그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가장 불편했던 것은 저를 볼 때마다 생선 비린내가 난다며 장모님이 코를 틀어막으며 잔소리를 하는 것이었지만 차마 그 말만은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 뒤 아내가 장모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인지 장모님은 얼마 있다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기분이 나빴던 것인지 그 이후 아내가 심술을 부렸어요. 마치 장모님의 모습을 그대로 배우기라도 한 듯 제가 퇴근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코를 틀어막으며 인상을 썼습니다. 오늘따라 생선 비린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야? 나는 내내 냄새를 맡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던데 냄새가 많이 나나 보네. 그걸 말이라고 해? 냄새가 많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가 지끈거릴 지경이야.
얼른 씻던지 해. 냄새나니까. 아내의 모습에서 장모님의 모습이 그대로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아내는 장모님이 하던 잔소리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물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 순간 제가 화를 내면 더 큰 싸움이 될까 싶어 우선 참았습니다. 하지만 화를 참는 게 능사는 아니었던 것일까요? 그 뒤에도 아내는 수시로 잔소리를 했습니다. 급기야는 더욱 기가 막힌 말까지 했거든요. 당신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오늘부터 내가 비닐장갑 줄 테니까 그거 주머니에 가지고 있다가 들어올 때 비닐장갑 끼고 문 손잡이 잡도록 해. 안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하더라고. 뭐?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냥 비닐장갑 끼면 될 거 가지고 그게 뭐가 어렵다고 발끈하고 그래. 내가 워낙 예민해서 그런 거니까 당신이 이해 좀 해줘. 당신 말하는 게 진짜 웃기잖아. 내가 생선 조림 가게에서 일하는 거 다 알고 결혼한 거잖아. 그렇게 생선에 예민했으면 애초에 결혼을 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처음으로 아내에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아내가 버럭한 채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내가 좋다며. 그래서 결혼한 거잖아. 근데 왜 나한테 화를 내고 그래? 그거 좀 끼는 게 뭐가 힘들다고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아내가 눈물까지 그렁그렁하는 모습에 순간 마음이 약해졌고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하고 난 뒤에도 내내 마음이 개운치 않았는데요. 아마도 화가 점점 쌓여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물론 아내도 기분이 상했던 것인지 작은 방 문을 걸어 잠그고 몇 날 며칠 그곳에서만 지냈어요. 아내는 각방 생활을 아주 생활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장모님이 오시면 장모님과 함께 지낸다며 한 달 내내 각방을 쓰기도 했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상하면 작은 방에 틀어박혀서 화가 풀릴 때까지 나올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랬으니 제 마음도 점점 식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면서 결혼할 때 사계절을 지내보고 결혼하는 게 맞다는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던 것이죠. 하지만 아내는 제가 선택한 사람이었기에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었고 나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그런 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얼마 뒤 아내가 도무지 믿기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날은 엄마가 가게로 와서 무엇인가를 건네며 말했어요.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바쁘더라도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야 하는데 잘 먹고 다니는 거야? 그게 그냥 이리저리 일이 좀 많아서 밥맛이 없네. 그렇잖아도 저번에 왔을 때 밥 먹는 게 영 시원찮은 것 같아서 낙지 연포탕 좀 끓여왔으니까 가지고 가서 며느리랑 같이 먹어. 다 끓여서 왔으니까 데워 먹기만 하면 될 거야. 밥은 내가 알아서 먹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을 안 하게 생겼니? 네 얼굴을 좀 봐봐. 너 낙지 연포탕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집에 가서 데워 먹기만 해. 엄마가 냄비채로 낙지 연포탕을 건넸는데요. 엄마 말처럼 낙지 연포탕을 많이 좋아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고는 잠시 후 집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냄비채 가지고 들어가자 아내가 놀란 토끼눈이 된 채 물었어요. 당신 그게 뭐야? 이거 엄마가 당신이랑 먹으라고 가지고 오셨더라고. 그냥 데우기만 하면 되니까 얼른 데워서 먹자. 그니까 그게 뭔데? 이거 낙지 연포탕이야. 뭐? 낙지 연포탕? 당신은 생선 조림 파는 가게에서 일하면서 해물이 또 먹고 싶어? 아니 무슨 생선에 미친 집안도 아니고 생선 조림 가게 하는데 낙지 연포탕이 웬 말이야. 아내가 펄쩍펄쩍 뛰면서 호들갑을 떨어대는 모습에 순간 넋이 반쯤 나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제가 낮으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힘들게 만들어주신 건데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가게에서 먹으면 되지. 그렇잖아 또 비린내 나서 미치겠는데 그걸 왜 집까지 가지고 오냔 말이야. 내가 비린내 때문에 미치겠다고 말했잖아. 엄마가 당신이랑 같이 먹으라고 준 거니까 가지고 왔지. 음식 만들어준 사람한테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니야? 제가 버럭 고함을 치자 아내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먹기 싫다고. 생선은 지긋지긋하단 말이야. 그러면 대체 나랑 결혼은 왜 한 거야?
혹시 돈 때문에 결혼한 거야? 라는 말에 아내가 말문이 막힌 채 더욱 방방 뛰다가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참으면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고 결국 저는 아내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했어요. 제 말에 아내도 흔쾌히 이혼에 동의를 했고요. 아마도 이혼하면서 한몫 챙기려고 했던 모양인데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았기에 그건 불가능했고 법이 정해준 금액만 받고 아내는 쫓기듯 이혼을 했습니다. 그동안 어찌나 마음고생을 했던지 이혼 후 슬프거나 하지도 않았답니다. 그 뒤 저는 혼자 가게를 운영하면서 마음 편히 살았습니다. 전 아내한테 질릴 대로 질려서 절대 재혼하지 말고 살아야 하지 하는 생각으로 지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우리 가게 근처에 카페가 생겼고 그 카페 사장님이 우리 가게 단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자영업자끼리 사업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번 대일 대로 대인지라 한동안 망설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카페 사장이 먼저 고백을 해왔어요. 사실 저는 이혼까진 아니지만 결혼까지 갔다가 파혼했거든요. 파혼이요? 네, 제 돈 보고 달려들었더라고요. 말을 어찌나 잘하던지 내내 속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직업부터 소개해준 부모님도 다 가짜였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물론 지금 생각해봐도 참 정신이 나간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말을 어찌나 잘하던지 그냥 넘어갔던 거죠. 다행히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빌려주진 않고 있었는데 만약 빌려줬다면 진짜 큰일 날 뻔했던 거죠. 그때 그 인간하고 헤어진 뒤 내내 방황하다가 여기에 다시 카페를 차린 거예요. 근데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네요. 요즘 들어 사장님이 자꾸 꿈에 나오고 그러거든요. 사장님은 참 좋은 분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 거죠. 글쎄요. 제가 좋은 사람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 다녀온 돌싱이거든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정신 나간 총각보다야 꽉 찬 돌싱도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만나볼까요? 제가 듣기로는 사장님도 마음고생 심했다고 하던데 마음고생 심했던 사람들끼리 조금씩 치유해가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라는 말에 저도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가끔 식당에 나오시는 할머니와 엄마랑도 잘 지내는 모습에 약간은 안심 같은 게 됐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2년 동안 천천히 서로를 알아갔고 2년이 지나고 난 뒤 가족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내는 전 아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좋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도 괜찮은 것인지 얼마 전에는 할머니 생신을 맞이해서 두 분을 해외여행까지 보내드렸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간 걸 알고 있었기에 제가 미안한 듯 말을 꺼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 신경 써줘서 고마워. 우리가 맞벌이라면 맞벌이잖아. 큰돈도 아닌데 뭐. 두 분께서 당신을 이렇게 잘 키워서 나한테 보내주셨는데 내가 뭔들 못하겠어? 그 인간이랑 파혼한 뒤로 난 혼자 살려고 했거든. 근데 새로 오픈한 카페 근처에 내 신랑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거기다 내가 좋아하는 생선조림 가게 사장이라니 이건 내 인생에서 신의 한 수였다니까. 난 요즘 너무너무 행복해. 혹시 내 몸에서 생선 냄새가 나서 불편하고 그렇진 않아? 생선 냄새?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런 소리라는 거야? 라는 아내 말에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자 아내가 버럭한 채 소리쳤습니다. 진짜 그랬단 말이야? 뭐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다 있어? 근데 이런 보물을 차버리고 가서 그 여자한테 고맙긴 하네. 나중에 만나면 고맙다고 절이라도 해야겠다. 아내가 이가 드러나도록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이신데요. 무슨 모임이 있을 때마다 우리 가게에 와서 저를 소개했거든요. 여기는 우리 사위인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사람이야. 요즘은 우리 딸보다 사위가 더 사랑스럽잖아. 이런 사랑스러운 사위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난 우리 딸이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더니 어디서 이런 복덩이를 데리고 왔잖아. 라며 다 들으라는 듯이 칭찬하고 자랑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울컥하고 말았는데요. 장인 장모님은 항상 버선발로 달려나와 저를 반겨주셨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임신까지 해서 겹경사가 났기에 가족 모두 출산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식당 문을 열고 30분쯤이 지났을까요? 익숙한 누군가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채 그 사람을 뚫어져라 바라봤더니 놀랍게도 전처였습니다. 어찌나 놀랐던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는데요. 전처가 너무나 뻔뻔하게 다가와 말했어요. 여보, 잘 지냈어? 여보는 누가 여보야? 여보,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거든. 근데 내가 잘못한 게 맞더라고. 당신이 생선조림 식당 하니까 비린내가 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아니야, 이미 끝났으니까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그만 여기서 나가줘. 제가 전처에게 매몰차게 말을 하고 있자 이번에는 전 장모님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제게 사과를 했어요. 김서방, 우리가 잘못했네. 그러니 우리 딸이랑 다시 재결합하는 건 어떻겠나? 살아보니 자네만한 사람이 없더구만. 저 지금 결혼해서 조금 있으면 애까지 태어나는데 뭔 소리라는 겁니까? 뭐? 자네 재혼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네가 어쩜 이럴 수가 있는 건가? 전 장모님이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 모습에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두 사람을 끌어내다시피 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서 돈 좀 있는 사업가 행세를 하는 사기꾼을 만나서 가지고 있던 전세 자금까지 싹 다 날리고 급한 김에 저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결혼했다고 하자 가게에서 일이라도 하게 해달라는 말에 기함을 한 채 두 사람을 내쫓아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매사 불평불만만 일삼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생길 리가 만무했을 거라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불평불만만 하고 있어도 시간은 지나가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도 시간은 똑같이 지나간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매사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나중에는 비로소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